인물 읽는 여자가 12번째 인물을 읽습니다. 오늘의 인물은 사회학습 이론, 보보 인형 실험으로 잘 알려진 심리학자 앨버트 반두라입니다. 오늘 영상은 위키백과 심리학사전에서 발췌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앨버트 반두라는 사회학습 이론으로 가장 유명한 심리학자입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하였고 아이오와 대학교에서 석사와 박사 과정을 거쳤습니다. 반두라는 보보 인형 실험으로 두드러지게 유명합니다. 반두라는 1953년부터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교수로 지내면서 그의 전공을 발휘하게 됩니다. 1974년에는 미국 심리학회의 대표로 선출되었으며 1981년에는 서부심리학회 회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사회학습 이론이란 사람의 행동은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상황을 관찰하거나 모방한 결과로 이루어진다는 교육심리학 이론을 의미합니다. 반두라는 캐나다 엘버타주 북쪽의 전체 인구가 1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시골 마을 문데어에서 폴란드인 아버지와 우크라이나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6남매 중 막내인 반두라는 교사 2명과 전교생 6명인 작은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회고하기를 교육적인 환경이 제한된 덕분에 학생들은 스스로 공부를 해야만 했다고 하네요. 이때 반두라는 교재에서 배운 내용의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기억 속으로 사라지는데 자기 주도적인 학습은 시간이 지날수록 큰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깨닫게 됩니다. 이 같은 초기 경험이 후에 반두라가 개인적 행위 주체성에 역점을 둔 이론을 펼치는 기반이 되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반두라는 캐나다 북부 알래스카 고속도로의 침강을 막기 위한 보수 작업에 참여하면서 다양하고 독특한 사람들과 접하게 되었고 보통 사람들의 심리 및 정신병에 관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1949년 반두라는 영국의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에 입학하여 심리학 공부에 매진하며 심리학부에서 볼록한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졸업한 후로는 이론적 심리학에 더욱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이후 1951년 미국 아이오와 대학교에서 심리학 석사, 1952년 심리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아이오와 대학 시절에는 아더 벤톤, 윌리엄 제임스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클라크 헐, 케네스 스펜스 등과 함께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사회학습 이론에 관심을 보이던 반두라는 당시의 이론이 너무 행동주의적인 설명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초기에는 임상심리학에 흥미를 가졌지만 후에 행동수정 이론, 관찰학습, 자기효능감 등에 관한 연구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반두라의 초기 연구 중에는 심리치료과정, 아동의 공격성과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 심리학계는 버러스 스키너와 존 왓슨을 중심으로 한 행동주의가 득세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학습이 일어나는 주된 기전은 고전적 조건화 및 조작적 조건화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 두 기전의 공통점은 개체가 직접 상황에 처하여 반응을 나타내고 또 그에 대해 보상이나 처벌을 받아야만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학생 자신이 공부를 잘해서 상을 타보거나 규율을 어겨서 벌을 받아봐야 행동의 변화가 생긴다는 주장인 것이죠. 이 당시 스탠퍼드 대학교 교수였던 반두라는 모방이라는 행동 역시 학습의 중요한 요소라는 도전적인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런 의견을 제시한 근거는 3세에서 6세 사이의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시행된 보보 인형 실험이었습니다. 피험자가 된 아이는 연구원과 함께 놀이방에 들어가는데 이 안에서 연구원은 한쪽 구석에 놓여있는 보보 인형을 장난감 망치로 두들기거나 손으로 집어던지는 등 공격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이후 아이를 혼자 놀게 하면 이들은 공격적 행동을 보이지 않는 다른 아이에 비해서 훨씬 더 빈번하게 장난감을 공격적으로 다루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 효과는 아이와 연구원이 같은 성이었을 때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즉 아이는 동성애 어른이 보이는 행동을 그대로 모방했던 것이지요. 이 연구 결과는 학문적으로도
기존 행동주의의 이론을 뒤집는 것이었지만 또 한창 부흥일로를 달리던 TV 산업에 가해질 영향도 상당했기 때문에 시초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고 합니다. 아직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 없다는 의견은 물론 심지어 실험 자체에서 의도적으로 아이들에게 공격적 성향을 부추긴 것뿐이라는 윤리적 공격도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비판은 심리학자 시모오 페시바흐와 로버트 싱어 등의 연구로 이들은 폭력적인 드라마보다 비폭력적인 드라마를 보고 난 후에 아이들이 더 폭력적으로 굴었다는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미디어의 폭력은 카타르시스를 통해 실제 생활에서의 폭력을 줄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이를 카타르시스 효과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반두라의 보보 인형 실험 및 관찰학습에 대한 이론은 소비자 연합 및 학부모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미국에서는 1990년에 텔레비전 폭력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러한 반두라의 이론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아동을 관찰하는 연구를 지속하게 되는데 심리학자 로엘 후스만은 1977년부터 2003년까지 무려 27년간에 걸쳐 330명의 아동을 관찰하게 됩니다. 놀랄 것도 없이 그가 내린 결론은 어렸을 때 폭력적 장면에 많이 노출된 아동은 성인이 되어서 폭력 행동을 보일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실험을 오랫동안 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자메이카에서 유래되었다는 오래된 속담 중에 원숭이는 본대로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식적인 이론이 인정받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게 오히려 마음을 씁쓸하게 합니다. 보보 인형 실험은 두 가지 버전으로 진행되었고 첫 번째 버전의 실험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 아이들은 한 사람씩 실험실 안으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실험실 안에는 장난감들과 어른 한 명이 기다리고 있고 아이는 아이가 노는 구역에서 어른은 어른이 노는 구역에서 각자 놀이를 합니다. 세 번째, 그런데 어른의 구역에만 있고 아이의 구역에 없는 장난감이 있습니다. 바로 보보 인형입니다. 보보 인형은 아래에 무게추가 달린 풍선 인형으로 아무리 넘어뜨려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납니다. 아이들은 어른이 장난감 망치로 보보 인형을 신나게 때리는 것을 10분간 지켜보게 되는 것이죠. 보보 인형을 때리는 어른과 10분 동안 같이 있었던 아이들은 다른 장소에서 장난감 망치와 보보 인형이 주어지자 그 어른과 똑같이 인형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이가 어른과 같은 동성일 때 공격적인 행동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것이 이 실험 결과에 주목할 일입니다. 즉, 아동은 동성인 어른의 행동을 더 쉽게 모방하게 되는 것이죠. 1965년 보보 인형 실험의 두 번째 버전은 아이들이 보보 인형을 때리는 어른을 직접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으로 접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이들이 본 영상은 모두 세 가지로 각각 결말이 다릅니다. 첫 번째, 영상의 끝에 보보 인형을 때린 어른이 칭찬을 받고 선물을 받는 결말을 본 아이들이 가장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보보 인형을 때린 어른이 욕을 먹고 체벌을 당하는 등 처벌을 받는 모습을 본 아이들이 가장 덜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 번째, 어른이 보보 인형을 때린 것에 대해서도 보상도 처벌도 받지 않은 것을 본 아이들이 공격성은 중간 정도의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실험은 어른의 공격적인 행동을 아이들이 다 함께 학습했지만 그 행동에 대해 상을 받느냐 처벌을 받느냐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다른 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행동과 그 결과를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아동 자신의 행동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기 효능감은 1997년에 반두라가 제안한 또 다른 심리학 용어입니다. 특정 과제를 완수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자신의 능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효능감은 일반적 자기 효능감과 특수적 자기 효능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 자기 효능감은 전반적인 영역에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지속적이고 개인적인 특성으로 볼 수 있으며, 특수적 자기 효능감은 특정 영역 또는 과제에 국한되는 것으로 가변적인 특징을 지닙니다. 또한 자기 효능감은 수준, 강도, 일반성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는데, 수준은 과제의 난이도에 따른 자신감의 정도, 강도는 각 과제에 대하여 어느 정도 자신 있게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신감의 정도, 일반성은 특정 대상에 대한 효능감이 그 상황이나 대상을 넘어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자기 효능감은 개인의 존재 가치보다는 능력에 관한 판단과 믿음이라는 점에서 자아 존중감과는 구별되며, 성공 또는 실패 경험을 통해 강화되거나 약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쉬운 과제로부터 성공 경험을 쌓고 점진적으로 과제 난이도를 높여가는 방식은 자기 효능감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이 실패하거나 성공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대리 경험 역시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줍니다. 이때 모델이 자신과 비슷할수록 대리 경험이 주는 영향은 더욱 커진다고 합니다. 더불어 신뢰할 수 있는 타인을 통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입하는 언어적인 설득, 불안을 불러일으키는 수행 상황에서 정서적, 신체적 반응과 동요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과 관련된 정서적 각성 역시 자기 효능감의 주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합니다.